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50대 이후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서 춥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그냥 참는다. 두 번째, 다른 손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직원에게 말해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달라고 한다. 만약 두 번째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건강한 감정 표현을 잘하고 계신 분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를 선택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처럼 참고 넘어가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 첫 번째를 선택한 분들은 마음속에 화가 많지만 그 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오늘은 비난 없이 내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슬기롭게 화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슬기롭게 화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폭발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죠. 둘째, 홧김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흔히들 화를 내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라면서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화는 자기 보호 감정이에요.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어떻게 슬기롭게 화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체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대우받으며 살 수 있죠. 분노는 제대로만 표현하고 다룰 수 있다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주지만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를 삼켜버리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불같은 존재니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심플하게 가지면 삶이 건강하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볼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다 싶지만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면 그저 공허한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외부 자극에 예민한 편입니다. 사람들은 예민한 것도 장점이 있다고 말해요. 물론 맞는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예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같아요. 예민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작은 소음에도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혹시 내가 실수했나 계속 걱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서 답답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해심 많고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또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당연히 이런 과거의 경험들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상처받았던 마음이 현재까지도 우리 안에 내면 아이로 남아있어요. 이 내면 아이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삶을 복잡하게 만들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비행기를 탔는데 뒷자리에 앉은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당신 좌석을 발로 계속 차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부모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존에 저는 그냥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성격이었어요. 앞 좌석에 앉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잘 제지해야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더욱 불편했어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에 한 번, 두 번 참다가 괜히 배우자한테 분통을 터뜨렸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 자신의 요구가 부모로부터 잘 수용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신의 요구가 잘 수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잘 말하지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말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지요. 많은 분들이 화를 내면서도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화를 내는 게 맞아요. 다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요.
불편한 상황을 바로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가 터지면 그 화가 훨씬 거세지고 화를 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불편해요. 그리고 그 화가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불친절하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디서 불편한지 자신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에 둔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도 직원이 나를 특별히 친절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만 내고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 불편하다는 감정이 들 때,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라고 즉시 인식해야 해요. 나중에 폭발하지 않으려면 초기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셋째, 불편함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과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다시 동사무소 직원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만약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성의 없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불친절하다, 대충 설명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 속에 이미 그동안 대충 설명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직원이 계속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응은 상대방의 것이니 자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불편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불편함을 바로 알아차리고 표현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슬기롭게 화낼 수 있어야 삶이 심플해지고 여러분이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에너지가 부정적인 곳에 쓰이기보다는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많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수용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편이셨어요. 제가 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렇구나 보다는 왜 자꾸 새 것만 사려고 하니라는 말이 먼저 나오셨죠. 여러분도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속상했지. 인정받고 싶었는데 비판만 들어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정적이었던 경험을 꺼내는 것이 어렵겠지만 자꾸 꺼내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50대 이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화를 슬기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요구도 타당합니다. 다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